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요. 남편과 두 서방님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참을 다툰 모양으로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난 출장 가야 한다고. 내가 놀면서 못 간다고 하는 거야? 형만 바빠? 나도 바빠서 못 간단 말이야. 첫째 서방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째 너도 바빠? 난 그때 처가에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뭐? 넌 지금 엄마가 아픈데 처가가 더 중요해? 다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남편이 버럭한 채 다시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두 서방님도 화가 난 것인지 남편에게 대들다가 세차게 문을 닫고는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슬금슬금 방으로 들어가려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남편이 짜증스레 비아냥거리고 있었어요.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좋겠네. 그게 왜 나 때문이야? 그러게 당신이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다고 했으면 다 해결될 일이었잖아. 당신 뜻대로 돼서 아주 좋겠어. 내 뜻대로라니 무슨 뜻이야? 왜 모른 척하고 그래? 우리 집이 풍비박산 나길 바랐던 거잖아. 아주 좋겠어. 집안이 콩가루 돼서. 당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구나.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은 거야?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지라 제가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있었는데요. 남편 입에서 더욱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 무릎 수술할 때 당신이 그랬잖아. 제부처럼 처갓집 아들 노릇할 생각 없으니까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 말은 각자 집안만 신경 쓰자는 말 아니었어? 그래서 그때 나는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근데 당신이 이러는 거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당신은 이 집안의 맏며느리잖아. 당신은 우리 친정에서 맞사이 아니었어? 라며 제가 받아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욕설까지 섞어가며 화를 내더니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일은 엄마가 무릎을 수술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동생 부부도 맞벌이를 하는지라 많이 바빴기에 번갈아 가면서 엄마를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지방이다 보니 제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무래도 서울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수술 잘못돼서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그거 다 복볼복인 거야. 서울 큰 병원에 가서 해도 잘못될 운명이라면 잘못되는 거야. 제부는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제부 생각이랑 같아. 큰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불만스레 남편에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서울에서 수술 받으면 병관은 어떻게 할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건 누가 할 건데. 그건 넷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힘들면 저녁에는 간병인을 쓰는 것도 괜찮고요. 제부가 남편 눈치를 보며 대답했는데요. 맞사인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남편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필요 없어 보이니까 셋이 알아서 하라고.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서 지금 상의를 하자는 거잖아. 아니, 난 우리 집에서 장난 노릇하기도 벅차니까 처갓집에서까지 아들 노릇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셋이서 알아서 하라고. 라며 남편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동생 부부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너무나 무례한 남편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뜨자마자 동생의 입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형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미안해. 원래 이기적인 사람인 줄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그럼 나도 시댁일에 신경 끄고 살면 그만이지 뭐. 남편의 행동에 어찌나 정이 떨어졌던지 그날부터 시댁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건강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던 시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다고 했거든요. 시댁에 다녀온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암이래. 아무래도 서울 큰 병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모시고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뭐? 암?
건강관리를 그렇게나 하시는 분이 암에 걸리셨단 말이야? 혹시 오진 않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모시고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이잖아. 어머님이 암에 걸리신 건 마음 아픈 일인데 병원에 모시고 가려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가야지. 내가 바쁘니까 그렇잖아. 난 다음 주부터 당장 출장 가야 하니까 당신 보고 다녀오라는 거잖아. 미안한데 엄마 무릎 수술할 때 당신이 각자 챙기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서방님들한테 말을 하던지 당신이 출장을 취소하던지 해. 뭐? 이번 출장이 얼마나 중요한 출장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서방님들한테 말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다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엄마 수술할 때 당신은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나한테 그런 말 못할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무릎 수술이었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암이라잖아. 암을 무릎 수술하고 비교하면 어떡해. 미안해. 나도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엄마 병원 다니느라 휴가도 많이 쓰고 그래서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말이야.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난 절대 갈 생각 없으니까 당신 집안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하자 남편이 당황한 듯 해 보였는데요. 표정으로 봐서는 제가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본인이 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 뒤 시댁 가족들은 발칵 뒤집어졌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다들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동서들이야 원래 시댁일에 관심조차 없었기에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는데요. 서방님들까지 못 가겠다고 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잔뜩 부하가 난 남편이 제게 화풀이를 한 채 집을 나가버렸고요. 문제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기에 결국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이모님께 연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모, 우리가 바빠서 그러는데 엄마 좀 모시고 병원 좀 다녀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다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통화를 하는 내내 남편이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모님께 크게 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뒤 남편은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한 달가량 출장이었기에 잔뜩 짐을 싸서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출장길에 올랐던 남편이 집에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웠어. 뭐가 고마워? 사실 이모한테 다 들었어. 당신이 엄마 모시고 서울 병원에 다녀왔다면서? 당신이 고마워할 거 없어.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어머님께서 잘해주셔서 그런 것 뿐이니까.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지만 시어머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님을 보고 참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엄마 무릎 수술을 앞둔 어느 날 소식을 들었던 것인지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예, 사부인이 수술을 하신다며? 네, 어머님. 요즘 들어 더 심해져서 이번 주에 수술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한테도 알렸어야지. 난 이제야 알았잖니. 괜히 어머님 신경 쓰실까 싶어서 연락 안 드렸어요. 수술만 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한테 연락은 했어야지. 근데 애비한테는 네가 안 와도 된다고 했다며. 그래도 애비가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그랬어? 네? 아, 그이가 많이 바쁘잖아요.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 보였기에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 성격에 남편을 불러다가 난리칠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런 사실을 전혀 알 리 없던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내가 네 통장으로 돈 좀 보냈다. 병간 와다 보면 힘들 텐데 잘 챙겨 먹고 다녀.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서 그래. 그냥 받아둬. 나중에 사부인 좋아지시면 식사나 같이 하자꾸나. 내가 사부인께는 다시 전화 넣으마. 그리고 이번 달 내 생일은 뭐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그때쯤은 좀 나아지실 것 같은데 생신날 들를게요. 내가 방금도 말했잖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다른 며느리들한테는 이런 말도 안 했어. 어차피 신경도 안 쓸 게 뻔하니까.
근데 넌 이 와중에 또 찾아올 것 같아서 연락한 거야. 그날 니들 이모랑 같이 여행 가려고 하니까 절대 오지 마라. 가끔 보면 넌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어서 문제야. 가끔은 그냥 넘기는 맛도 있어야 하는데 고집이 세도 너무 세. 라며 시어머님이 약간은 투덜거리듯 말을 하다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바쁜 며느리가 혹여나 신경 쓸까 싶어 돌려 말을 했다는 것을요. 그날 시어머님이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돈보다도 마음 써준 부분이 참으로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남편이 아닌 시어머님을 보고 병원에 모시고 갔던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댁 가족들 모두 모르고 있는 듯 해보였고 시어머님의 명령에 따라 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님이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두 동서는 참석하지 않았고 서방님들만 불만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번 일 겪고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엄마, 요즘 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이 시어머님을 위로하듯 빈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콧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니들은 내가 암이라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더구나. 엄마, 우리가 병원 같이 안 가서 그런 거야? 그런 오해는 하지 마.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바빠서 그랬어. 그렇구나. 내가 저 세상으로 가도 다들 바빠서 장례식장에 못 온다고 하겠구나. 내가 이번 참에 참 많은 걸 느꼈어. 오히려 다들 내가 암으로 빨리 가기를 바라겠지. 엄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왜? 내가 없는 말 했냐? 거기다 내가 듣자 하니 우리 며느리 중 하나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며느리가 있다고 하더구나.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네 이모가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다가 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 유산 상속을 받을 거라고 했다더구나. 그동안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 말 안 했더니 나를 아주 우습게 봤던 모양이야. 시어머님의 말에 삼형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해야. 설마 누가 그랬겠어. 네 이모가 똑똑히 들었다는데 그럼 네 이모 정신이 이상하기라도 하다는 거야? 암튼 니들 똑바로 들어.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니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삼형제한테 똑같이 나눠주라고 했지만 난 그러지 않을 참이야. 언제 저 세상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 쓰고 갈 참이야. 그러니까 니들 유산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난 니들한테 한 푼도 안 줄 참이니까. 네 아버지랑 나는 그저 자식들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 시어머님의 말에 삼형제가 많이 놀란 듯 미처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님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냈는데요. 제게 건네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받아라. 어머님, 이게 뭔데요? 이번에 네 차 타고 서울 가다 보니까 차가 오래돼서 퍼지기 일보 직전이더구나. 요즘 이 차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니까 탈만할 거야. 네? 차요? 제가 놀란 채 시어머님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는데요. 최고급 승용차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엄청 비싼 차 아니에요? 비싸지. 그치만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도 너무 비싼 차 같아서 하는 소리죠.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이래봬도 내가 돈이 꽤 많거든. 암이라고 하는데 그 돈 다 쓰고 가려면 앞으로 한참 더 써야 한다.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너만 내 걱정하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잖니. 난 앞으로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줄 생각이거든. 시어머님이 삼형제를 둘러보며 들으라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삼형제가 혼비백산한 채 얼이 반쯤 나간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잘 들어. 내 재산 탐낸 며느리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다들 가서 전해. 내가 죽을 때까지 싹 다 쓰고 갈 참이니까 꼭 깨라고 해. 엄마, 그게 누군데 그래? 내가 왜 니들한테 그것까지 말해줘야 하는데. 그건 니들이 알아보던지 마음대로 해. 난 피곤하니까 이만들 가봐. 시어머님이 먼저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으로 오는 내내 입을 꾹 다문 채
많은 생각에 잠겨있던 남편이 조용히 입을 뗐어요. 여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뭐야, 갑자기? 아니, 이번 일 겪어보니까 내가 참 못난 놈이었던 것 같더라고. 엄마가 나보다 당신을 더 믿는 거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 거기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재수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엄청 충격이었고 말이야. 그동안 내가 참 얼빠진 놈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장모님께서 아프신데 말도 안 되는 억지나 부렸고 말이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는 내가 모시고 다닐게. 남편이 잔뜩 기가 죽은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잠시 의구심마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정 가족들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친정으로 갔는데요. 그곳에 남편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는데 남편이 쑥스러운 듯이 말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네. 당신 여길 왜 왔어? 나도 가족인데 그런 말이 어딨어. 장모님께서 전화 주셨길래 왔어. 라며 남편이 엄마를 바라봤고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라고 했다. 저번에 사부인한테 받은 것도 많은데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사부인 가져다 드리라고 한우랑 이것저것들 좀 샀어. 엄마의 말에 남편이 궁금한 듯 되물었어요.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장모님께 뭘 드렸다고요? 옷이랑 이것저것들을 잔뜩 보내셨잖나. 주변에서 내 옷을 보고 다들 비싼 옷이라고 하더구만. 네? 옷이요? 남편이 이번에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제가 대충 대답했어요. 저번에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던 길에 백화점 들르자고 하셔서 잠깐 들렀었는데 어머님께서 내 옷이랑 엄마 옷을 좀 많이 사주셨어. 그래? 몸도 아프신데 백화점까지 간 거야?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묻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부인이 어디 아프시단 말이야? 어디가 아프신데 그래? 넌 그런 말 없었잖아. 그게 좀 복잡한데 여보,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우선은 밥부터 먹자. 그날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까 처가댁에서 한 말은 뭐야? 뭔가가 있는 거지? 사실은 어머니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잠시 말을 멈추고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요. 남편이 재촉하며 다시 물었어요. 뭔데 그래?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지? 놀라지 말고 들어. 어머님 암이라고 했던 건 말이야. 사실은 그거 거짓말하신 거야. 뭐?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동서가 어머님 재산 탐내는 거 보고 어떻게 하나 본 건데 다들 나몰라라에서 학을 떼셨다고 하더라고. 사실 그동안 어머님이 자식들 눈치 많이 보고 사셨잖아. 그래서 더 실망이 크신 모양이더라고. 그날 내가 모시러 갔더니 내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 어머니께서 펑펑 눈물을 흘리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아니 대체 왜 눈물을 흘리셔?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가끔 보면 당신은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맞아. 내가 없잖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웬일인지 남편이 순수히 인정하는 모습이었기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뭘 도와줘? 혹시나 지금처럼 뭔가 부족해 보이면 바로 지적해줘. 그럼 나도 고치도록 노력해볼게.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때도 말했잖아. 이번에 엄마 보면서 많이 느꼈다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유언까지 남기셨는데 서울로 병원 가는 날 당신만 갔으니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잖아. 그 정도는 생각하는 거 보니 그래도 다행이네. 암튼 어머니께서 그냥 모른 척하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모른 척해.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 남편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형님, 우리 지금 시댁에 갈 건데 건너오실래요?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야? 진짜 억울해서 이대로 못 살 것 같아서요. 암튼 빨리 건너오세요. 라며 동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시댁으로 갔는데 이미 두 동서가 도착을 한 것인지 집안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첫째 동서가 억울한 듯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진짜 억울해요. 이건 동서가 모함한 거예요. 형님, 모함이라뇨? 내 말이 맞잖아. 그 유산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낸 게 아니고 동서가 먼저 꺼낸 거잖아. 형님이 먼저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잖아요. 라며 집안이 떠내려가라 둘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모님이 들었다던 그 소문의 출처가 한 사람이 아닌 두 동서가 같이 그랬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두 동서가 시시비비를 가리다가는 말다툼 끝에 싸움까지 벌어졌고 둘이서 머리채까지 잡고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뜯어 말려도 봤지만 둘 다 이성을 잃은 상황이었기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고 있던 시어머님이 주방에서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오더니 두 동서에게 확 뿌려버렸어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어디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 둘 다 썩 꺼지지 못해? 두 동서가 울며불며 시어머님께 매달렸지만 시어머님이 내쫓아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째 너한테 차 사준 거 알고는 쫓아와서 저 난리를 피우지 뭐니. 이제부터라도 잘하겠다는 둥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더구나. 내가 누굴 탓하겠어. 못난 내 자식들을 탓해야지. 라며 시어머님이 남편을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그러니까 네 처한테 잘해. 세상에 네 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우리 부부만 시어머님과 왕래를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며칠 전 막내 동서가 제게 찾아와서 시어머님께 잘 좀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바로 거절해버렸더니 씩씩대며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씁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친정엄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모습을 보며 이런저런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